자, 다음은요. 백서, 흑서입니다. 백서는 통상 많이 써요. 근데 흑서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뭐 흑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정권에 각세운 진보인사 5명이 책을 썼어요. 조국 백서 잡는 조국 흑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서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흑서가 되는 거군요. 책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랍니다. 곧 출간된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이 5분이 쓰셨네요, 책을.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강양구 기자, 진중권 전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교수. 이거 진보 진영 인물로 통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여권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쓴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 현 정권, 지지 세력을 비판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요 윤기찬 변호사하고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분들이 왜 이런 흑서, 조국 흑서를 냈을까 일단 좀 써주시고요. 그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를 좀 비교했습니다. 백서는 먼저 나왔죠. 그리고 흑서는 이제 곧 나오는 겁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 백서입니다. 조국 흑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일단 제목만 봐도 다릅니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필진. 여기 이제 이 지필에 참여하신 분들 여기 보면 김민웅, 김어중, 전우영 등등등. 여기는 김경률, 서민, 진중권 등등등. 딱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다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백서는 딸 입시, 사모펀드, 투자 등은 엘리트 내 일반적인 관행에선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 이거를 지나치게 문제 삼았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고요. 반면에 조국 흑서 내용은 도덕이라는 최후의 보루 무너뜨려 문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뭐 586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뭔가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 제가 미리 공개해 드렸죠. 왜 이 5명의 인물은 조국 흑서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자, 윤기찬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저는 아마 예.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 예.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여연대 출신이고 민변 출신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현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1의 진보집권 플랜을 주도했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인데 어쨌든 그 진보집권 플랜을 통해서 진보의 가치가 구현될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런데 뭐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이 진보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위정 활동을 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정부 견제 역할을 부활시키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다가는 이렇게 가서는 진보 정권이 다시 창출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진보 가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위정자들이. 근데 그 이유가 586 때문이고 시민단체가 이 정권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방법적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목적은 나타내지 않지만 목적은 진보 집권에 위한 제2의 플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윤기찬 변호사는 의심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이분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진보 집권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플랜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집권이 어려우니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 유사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집권 이제 후반기쯤에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온 이유가 물론 조국 백서에 대항한다는 의미의 시점상의 이유도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뭉쳐서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진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진영마다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은 상당히 특이점이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의 진보 집권이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다섯 명의 인물, 왜 이 조국 흑서, 이른바 조국 흑서를 썼을까요? 글쎄 이제 저는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 해설에 대해서 예. 뭐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다른 의견이시네요. 왜 그러냐면 예. 그런 이 분석이 가능하려면 저분들의 목소리에 대한 공감하는 그 어떤 세력 내지는 그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가 이르러야 되는데 예. 저는 이 조국 흑서 물론 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당연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잘못 기운 첫 단추라는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 내용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처음 청문회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한참 제기됐고 문제 제기가 됐었을 때에 예. 나왔던 얘기들, 검찰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이 다섯 분들에게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사에 다뤄진 부분들이 조국 펀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난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조 전 장관과 청문회에 나왔을 때 뭐 야당에서는 심지어 이게 대선 자금용 펀드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수백억 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재판은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내용에 봐도 권력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뭐 이 민정수석을 해서 권한을 이용했다든가 정부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그냥 조국 전 장관 부인의 개인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조국 이른바 백서의 그 지적인 것이고 예. 조 전 장관 본인도 지금 그때 당시에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확인자가 없이 예.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민원사상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도 하고 있고 이미 허위사실 정정보도 받아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 흑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기에 제기된 의문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그게 뭐 진보층이 됐든 보수층이 됐든 여당 측 지지층이 됐든 야당 지지층이 예. 됐든 야당에서는 오히려 뭐 이걸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크게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집권 플랜 2 이거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생각하신다는 저분들의 거네요. 목소리가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자, 이상희 전 춘추관장께서는 조국 백서에 대항하는 조국 흑서 발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다섯 분의 사람들이 예. 앞으로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지속적인 비판 리스트로 남겠느냐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집권 플랜 2라는 부분에 상당히 참 흥미로운데요. 제가 왜냐 그러면은 좀 확장해서 보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국 흑서라는 부분이 언론의 포커스를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보 진영의 갈등하고 괴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선을 앞두고 또 그 이후를 연장을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 상당한 계층 간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다.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어떤 헤게모니 투쟁이 상당히 벌어질 수가 있다. 분열이라고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이 발행한 조국 흑서라는 것이 예. 실질적으로 정치적 세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나 이런 걸로 통하여 방아쇠, 즉 노리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진보 진영에 내에서도 비판론이 상당히 득세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진보 진영의 결속으로 오분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세력화된다 그러면 집권 플랜 2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역시 진보 집권 플랜 2 이런 게 좀 언뜻언뜻 보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런 댓글이 있군요. 서울시 경각심 영상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그 영상을 보시고 참 슬프다는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 방역이 문제. 방역을 철저히 하면 경제가 문제. 정부가 빠지는 딜레마 상황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도 오늘 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린 국민입니다. 가장으로서 힘드네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6개월간 일을 거의 못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못하고 있다. 거의 못하다가 이제 아예 못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동참하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하위직 공무원은 육아도 어려운데 무슨 국채 보상하라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마 공무원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자, 오늘도 댓글 올려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